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들에 대한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인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 종족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상가를 소유하신 조합원님들 뿐만 아니라 정관 변경을 준비하고 계신 조합 집행부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재건축 구역에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이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 조합들이 상가 소유자에 대한 아파트 이 공급 요건을 정하기 위해서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에 대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비율을 1로 하는데 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비율을 0.1 또는 0.2 등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와 같이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그 의결 종족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의결 종족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정관 변경 의결 종족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 그리고 조합의 비용 부담 등 일정한 중요 사항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럼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할 경우 그 의결 종족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의결 종족수를 다르게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런 두 개의 판결을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9년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사안을 보겠습니다. A 재건축 조합은 상가 신축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상가 소유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 추산액 비율을 0.2로 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가결 여부에 따라서 상가 소유자들이 분양 대상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며, 만약 이 안건이 가결돼서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공급받게 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총액도 약 15%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정관 변경을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먼저 그 조합원의 자격은 종국적으로 분양 청구권의 취득으로 발현되는데, 이 사건 사업 구역에는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이 계획되지 않았고 조합 정관의 개정 여부에 따라서 상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의 유지 여부 등이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 정관 변경에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정관 변경은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이 되는 규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양 청구권을 취득하는 조합원이 증가할 경우 그에 따라 종전재산 금액과 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관 변경 안건은 당초 재건축 결의 그 당시와 비교할 때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조합의 비용 부담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한 적도 있는데요. 주택 재건축 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나 조합의 비용 부담이 당초 재건축 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2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 상가 소유자의 주택 분양에 관한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정관 변경의 안건이 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의 비용 부담과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경우에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이때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재건축 조합은 상가 신축 계획이 있었고, 이 사안은 상가 신축 계획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고등법원 사안은 상가 신축 계획이 없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상가 신축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분양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총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 안건이 가결될 경우 이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가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1.8%에 해당하고, 그리고 감소되는 분양 수익은 총 분양 수입 추정액의 0.12%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면서도 위 내용의 정관 변경을 위해서 조합원 3분의 2가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첫 번째로 이 사건 정관 변경 안건이 이미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원고들에게 새로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에게 주택에 대한 분양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소되는 분양 수익금이 0.12% 이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합원의 비용 부담에 있어 당초의 재건축 결의와 비교하여 피고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경우 추가되는 조합원 부담금 총액이 총 15%가 늘어나는데 반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경우에는 감소되는 분양 수익금이 0.12%에 불과한 점 등에서 차이가 나고, 또 조합원 자격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 여기에서 또 차이가 나서 서로 다른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두 개의 판결에서 각기 다른 의결 종족수를 제시하였지만 결국에는 조합원 자격 그리고 조합의 비용 부담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 변경 여부가 그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와 같이 정관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 위 두 개의 판결을 참조하여 정관 변경에 대한 의결 종족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